안녕하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무릎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퇴행성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전문의의 조언을 바탕으로 이 지긋지긋한 병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관리해야 할지 제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내 무릎 지금 괜찮은가? 우리가 앉고 서고 걷고 이 모든 당연한 움직임의 중심에 바로 이 무릎이 있잖아요. 이거 진짜 놀라운데요. 우리가 그냥 평지를 걷기만 해도 있잖아요. 무릎이 우리 몸무게의 무려 5배에 달하는 압력을 견디고 있다는 거예요. 와, 생각만 해도 어마어마한 부담이죠? 바로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우리가 왜 무릎 하는지, 왜 무릎 건강에 신경 써야 하는지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자, 그럼 이 엄청난 무게를 견디는 우리 무릎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사실 무릎은요,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충격 흡수 장치나 마찬가지예요. 이 구조를 먼저 알아야 관절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릎 건강의 핵심?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는 뼈와 뼈 사이에서 충격을 막아주는 말랑말랑한 쿠션, 바로 연골이고요. 둘째는 관절이 삐걱거리지 않고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주는 윤활제, 활액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고장나면 그때부터 통증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퇴행성 관절염이 뭐냐? 바로 그 쿠션 역할을 하던 연골이 나이가 들고 또 평생을 쓰다 보니까 점점 닳아서 없어지는 병이에요. 안타깝게도 한번 닳기 시작한 연골은 저절로 다시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퇴행성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관절염은요, 보통 이렇게 3단계로 나빠져요. 처음 1단계는 좀 무리했다 싶을 때만 아픈 정도예요. 근데 이게 2단계로 가면 그냥 계단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너무 아파서 진통제를 찾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이때는 정말 뼈랑 뼈가 거의 맞닿아서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결국 수술을 생각해야 하는 그런 심각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조심해야 할까요? 보시는 것처럼 주요 위험 요인은 나이, 그리고 과체중, 또 여성이 남성보다 좀 더 취약하다고 해요. 우리가 나이 드는 건 막을 수 없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딱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 바로 과체중입니다. 살이 찔수록 무릎이 받는 부담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커지거든요. 자, 이제부터는 실제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퇴행성 관절염을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각자 상황이 다른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정말 중요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는 74세 여성분이 던진 이 질문에서 시작해 볼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걸 거예요. 이거 예방할 수 있는 건가? 완치는 되는 건가? 이분은 나이가 74이신데도 약 하나 없이 지낼 만큼 무릎이 정말 건강하셨어요. 엑스레이를 봐도 연골이 아주 깨끗했죠. 그 비결이 뭐였을까요? 바로 평생에 걸친 습관이었습니다. 꾸준히 운동해서 허벅지 근육을 탄탄하게 만들었고요. 이게 천연 보호대 역할을 해준 거죠. 그리고 정상 체중을 계속 유지해서 무릎에 가는 부담을 애초에 줄인 겁니다. 자, 그럼 전문의의 답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예방. 네, 가능합니다. 꾸준한 운동과 체중 관리, 이게 최고의 예방법이에요. 둘째, 완치? 이건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한번 닳아버린 연골을 되살릴 방법은 아직 없어요.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가 먹는 약, 이건 연골을 다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통증을 줄여주는 말 그대로 진통 효과뿐이라는 거.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사 맞을까, 영양제 먹을까, 이것도 많이들 고민하시죠? 일단 연골 주사는요, 아까 말한 윤활제 성분을 직접 보충해서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의학적으로 인정됐어요. 그래서 특히 관절염 초기의 효과가 꽤 좋습니다. 반면에 글루코사민 같은 영양제는요, 연골을 재생시키는 효과는 아직 입증된 바가 없고 일부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 정도만 인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도 통증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결국 수술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죠. 84살 어머님의 이 절박한 한마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신 걸까요? 이 시간표를 보면 모든 게 설명이 돼요. 75세 의사가 수술을 권했는데 무섭다는 이유로 그냥 미루셨던 거예요. 그로부터 9년이 흘러서 84살이 되니까 당뇨에 고혈압까지 다른 병들이 생기고 나이도 너무 많아져서 이제는 수술 자체가 너무 위험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수술을 피하려고 오랫동안 진통제에만 의존하는 건 또 다른 문제를 낳아요. 특히 속이 쓰리고 심하면 위장출혈까지 생길 수 있고요. 약에 따라서 심장이나 콩팥에 무리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통제는 절대로 마음대로 드시면 안 되고 꼭 의사와 상의하면서 조심스럽게 드셔야 해요. 그래서 이 사례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정말 명확해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그러면 의사가 권하는 그 수술 적기, 골든타임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때 하는 수술 하나가 정말 지긋지긋한 고통을 끝내고 다시 내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무릎을 지킬 수 있을까? 통증은 줄이고 내 무릎을 최대한 오래오래 쓸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꼭 하셔야 합니다. 첫째, 허벅지 근육 키우기. 튼튼한 허벅지는 무릎으로 가는 충격을 대신 받아주는 최고의 보호대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무릎에 부담이 거의 없는 평지 걷기나 수영 같은 운동 꾸준히 해주시고요. 뭐니 해도 체중 관리, 이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반대로 이건 절대 피하셔야 해요. 쪼그려 앉는 거, 바닥에 양반다리 하고 앉는 거, 이렇게 무릎을 꽉 꺾는 자세는 관절에 엄청난 압력을 줍니다. 무릎이 좀 아프다 싶으면 바닥 생활보다는 의자 생활을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아픈데 억지로 참고 운동하는 거. 이건 정말 무릎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자, 지금까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쭉 알아봤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건 그냥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병이 아니라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습관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라는 걸요. 자, 이 이야기가 끝난 지금 여러분은 소중한 내 무릎을 위해 오늘 당장 어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시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